안녕하세요. 조비로 호텔을 꿈꾸는 남자 조은나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9일 한글날 월요일입니다. 별로 조비에 대한 기사거리가 없어서 심심한 차에 이것저것 구글에 검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2일에 올라온 피처 플라이트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국제기관은 AAM 발전을 위한 경로를 계획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국제항공안전규제당국은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글로벌 도시 및 첨단 항공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첨단 항공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격려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항공 부문이 탄탄한 규제 기반 위에서 시작되고 운영되도록 하려면 업계와의 광범위한 작업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국 민간항공국의 의장인 스테픈 힐러는 규제기관 전망 패널에 참여하기 전에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싱가포르 민간항공청 무인시스템 그룹 최고기술 책임자의 선임이사인 탄 카한이 합류했습니다. 이하사의 드론 부분 관리자인 사카 올리버 스캇 그리고 FAA의 국제문제사무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국장인 크리스 카터가 있습니다. 힐러는 혁신을 촉진하고 AAM에 대한 대중의 승인을 확보하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과 업계 리더의 강력한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강화된 안전 중심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는 규제 및 사회적 준비를 촉진하고 전기 또는 수소로 구동되는 새로운 항공기의 발전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3억 6,500만 달러 규모의 3단계 계획인 영국 미래 비행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eVTOL 항공기로 인한 시각적 오염에 대한 우려. 국가가 신기술을 통해 인간의 연결성과 안전을 향상시키고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힐러는 도시 저고도 영공의 시각적 오염을 포함하여 완화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의 VX4의 프로토타입과 관련된 비행 테스트 사고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AAM 발전의 필수적인 측면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플랫폼 유형이 안전하게 혁신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개발 실패가 운영 실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AM 생태계 구축 시 CAA는 인증 및 검증을 통해 버티컬 및 다른 두 eVTOL 개발자인 조비 및 볼로크프트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당국은 기술 및 운영 표준을 발표하기 전에 공항 및 수직 항만을 위한 리소스와 함께 eVTOL 소비자 원칙에 대한 지침 자료를 발행했다고 힐러가 보도했습니다. 더 많은 eVTOL 제조업체가 이하사를 통해 유형 인증을 찾고 있습니다. 영국 기관은 의류 물류 회사인 아피안 및 드론 운영업체인 스카이포트와 협력하여 시험을 지원했습니다. CAA는 현재 시골 지역의 드론 배송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로얄 메일과 같은 3,500명 상용 사용자를 포함하여 50명의 사용자 기반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타는 싱가포르가 작은 크기와 기타 문제로 인해 새로운 항공기 설계 상태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나라 항공기 운영에 대한 중요한 관할권이라고 말했습니다. eVTOL 인증 및 가망성을 넘어서는 운영 규칙, 조종사 면허 및 수직 이착륙장 설계는 유럽과 비교하여 싱가포르에서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규제기관 및 이해관계자 간의 추가 조정 및 합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에 따라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고전적인 예는 기온입니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다릅니다. 또한 모든 곳에 수직 항만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싱가포르 규제기관은 먼저 이하사와 협력하여 AAM의 운영 규칙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더 많은 미국 eVTOL 개발자가 국제시장 진출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협업 접근 방식을 FAA로 확장했습니다. 규제기관이 너무 느리고 규제적인가요? 이하사의 스캇은 규제기관이 느리고 규제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여 업계의 표준 개발 및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보다 위험 기반, 성과 기반, 그리고 점점 더 업계 표준을 인정하겠다는 우리의 제안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표준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꺼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힐러는 많은 새로운 혁신가들이 항공 우주 배경이 부족하고 잠재적으로는 다른 렌즈를 통해 사물을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 당국이 적절한 혁신 속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혁신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가할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혁신의 잘못된 편에 설 수 없습니다. 그것도 실용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의 영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규제기관 내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이해하고 해당 분야에 현명하게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유하는 것이 기존 부분보다 더 큰 도전입니다. 업계 협력을 확대하면서 카터는 지자체, 응급서비스 및 공공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노베이트 28의 이니셔티브를 예로 들어 2028년 하계올림픽 기간 동안 로스앤젤레스에서 항공 택시 비행을 시작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FAA의 플랫폼은 특정 도시 내 AAM 인프라 구축에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규제 조화와 관련되어 카터는 FAA와 이아사 간에 차이가 있지만 특히 싱가포르와 같은 해외 시장을 볼 때 인증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갖고 있는 운영 환경에 맞게 설계를 변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 규제기관 3곳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규제 조정 및 이전 가능성을 달성하는 임무를 맡은 FAA 관계자, 브라질 ANAC 및 캐나다 교통국 민간 항공 관계자가 포함된 공동 실무그룹이 포함됩니다. 카터는 기존 항공기 규정에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화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결과, 즉 한 운영 환경에서 다른 운영 환경으로의 제품 이전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운영 환경에서 제품을 규제하는 사람들이 제품의 설계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스캇은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연못 양쪽에 특정 주요 제약과 기회가 있는 서로 다른 권한권,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현실적일 수 있는 완전한 조화와 100% 정렬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되며 업계가 제품을 양쪽으로 이전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이전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이런 일에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버티포트 개발을 위한 일본 공무원 지침 발표. 9월 말 일본 민간 항공국은 버티포트 설계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이 기관은 초기 출판물인 개발자에게 eVTOL 항공기 운영의 지상 인프라의 크기, 모양, 구성 및 강도와 같은 요소에 대해 기후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CAB은 첨단 항공 이동 서비스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계획이 이미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8년까지 버티포트에 대한 보다 완전한 표준 세트와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VTOL 비행 시연은 2025년 오사카에서 열리는 세계 엑스포의 일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이외의 국가들이 높은 비용으로 인해 국가 전시를 개최하는 것을 꺼림으로써 이 행사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내용이 아주 알차지는 않은데 이러한 내용도 있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비 파이팅!